네, 국내 증시를 견인했던 조선, 방산, 원전, 조방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장도 HD한국, 조선해양 그리고 현대로템 7% 하락을 했고요. 원전 쪽 우리기술도 10% 넘는 급락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빠르게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면서 이 조방원 쪽에서는 자금이 빠져나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조선의 경우에도 벌써 피크아웃설까지 함께 돌고 있죠. 그렇다면 조방원에 대해서 증권사는 어떤 전망을 내놓고 있을까요? 일단 해당 종목에 대한 하락과는 상관없이 업종들의 상승 동력 여전히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펀더멘탈적으로 문제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조선의 경우에는 어제 통과된 미국의 감세 법안을 통해서 하반기 수주에 대한 기대감 커지고 있습니다. 방산도 수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원전까지도 미국에서 계속 원자력 발전량이 늘어나면서 함께 협력에 대한 기대감은 필수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꼽고 있는데요. 증권사에서 긍정적으로 내놓고 있는 조방원에 대한 전망, 과연 두 분은 어떻게 표현을 해주실까요? 오늘도 이에 대한 투자 전략을 교통 표지판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교통 표지판인데 두 분은 어떻게 그려주실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세 번째 주식 남녀의 선택 지금 그려주시죠. 오늘은 피해가나 싶었던 그림 문제가 이렇게 3번 문제에서 출제가 되자마자 제 옆에서는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두 분 그림 실력이 일취월장 정말 방송 회차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잘 그려주시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요즘에 이렇게 줄임말이 상당히 많이 유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방금 문제에서 나왔던 조방원을 포함해서 여기에 지주사랑 금융까지 붙여서 지금 조방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지금 채팅창 통해서 많은 분들이 반바지 얘기해주고 계신데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 혹은 지주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튼 이렇게 줄임말이 유행을 한다는 건 그만큼 증시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최근에 조방원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지주사와 금융까지 붙인 지금 조방원이 모두 다 오늘 장에서는 이제 약세 마감이 됐습니다. 누군가는 이거를 기회로 볼 거고요. 누군가는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는 그 흐름으로 볼 거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 전략이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자, 두 분께서 열심히 그림을 그려주고 계신데 상당히 잘 그려주셨습니다. 어떻게 다 마치신 건가요? 예, 다 완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이 그려주신 한번 표지판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시죠. 자, 먼저 이지은 대표님은 작업 속도 조절 필수라고 해서 우리 공사 현장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근처에서 볼 수 있는 표지판을 그려주신 것 같고요. 테이버 전문가가 그려주신 저 그림을 보긴 봤는데 어떤 의미인지 잘 기억이 안 나서 잠시 후에 한번 해석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우리 이지은 대표님. 네, 일단 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방산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지금 원전도 그렇고 이야기가 좀 많이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 그리고 앞으로 성장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 좀 많이 오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방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현대로템이 이제 수주에 대한 소식을 보냈을 때 저는 좀 눈에 띄는 부분이 결국에는 현지 생산에 대한 부분 그리고 MRO 시장까지의 그 계약 안에 추가가 되었다라는 부분이 좀 눈에 띄는 부분이어서 우리가 국방비 증액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거기에 이제 유럽 내에서 진행이 될 것이다. 우리는 현지 생산에 대한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우려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게 가시화됐다라는 부분은 앞으로 추가적으로 유럽 내에서의 수주를 좀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당분간 유럽과 중동 쪽에서의 추가적인 수주 기대감은 좀 지속될 수 있다라고는 보고는 있습니다. 일단 방산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원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용, 시간 이런 걸로 봤을 때 우리나라 원전 기술이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유럽 시장에서도 그렇고 선진국 쪽에서 이야기 계속 나오는데 속도에 대한 지연 문제라든지 비용에 대한 문제 때문에 지금 빨리빨리 진행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우리나라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는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물론 원전 안에서도 우리가 종목을 좀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지금 해체 시장 관련돼서도 두산, 세아 이런 쪽으로 해서 계속 지금 해체 시장 500조 시간은 많이 남긴 했지만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원전도 일단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출 관련돼서 오늘 좀 기사가 많이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중국을 상반기에 실적으로 두고 봤을 때 점유율을 뛰어넘었다라든지 근데 또 어느 기사에서는 중국과 우리나라를 봤을 때 고가 수준은 우리나라가 많이 했지만 전체적인 이 캐파로 봤을 때는 여전히 중국이 좀 더 앞서 나간다라는 이런 해석이 있는 또 기사가 좀 엇갈린 모습들이 많이 보여졌는데 조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백악관에서도 조선 관련된 지금 뭐 일을 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 인원 감축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또 오전에 들려오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노이즈라든지 우려는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지금 관세 협상에 있어서 LNG 알래스카 프로젝트는 현실적으로 좀 리스크가 크다. 다만 LNG 관련돼서 미국산 수입 확대는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우리나라 안에서 지금 LNG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시장 자체가 약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부분이 관세 협상용이 될 수 있다고는 이야기는 하고는 있지만 결국 이 얘기가 나올 때 LNG 운반선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알래스카 프로젝트에서는 손을 떼고 LNG에 대해서 수입 확대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만큼 이쪽으로 초점이 갔을 때 조선 쪽이 다시 한번 좀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아예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어서 결국 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장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기대적인 부분들이 완전히 꺾였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워서 속도 조절을 하자. 추가적인 하방에 대한 압력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을 우리가 조절을 하면서 좀 지켜보다가 그동안 관심 있게 보셨던 분들은 좀 선택적으로 종목을 잘 보셔서 저는 어느 정도 추세가 돌림이 나왔을 때는 속도를 우리가 조절을 했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도 보실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빠지니까 무조건 우리가 추가 매수해야 돼. 이런 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비중이 혹시 많다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수익을 좀 챙겨두시고 만약에 진짜 업황에 대해서 아직까지 무궁무진하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있을 수 있으니 속도 조절이 지금은 가장 중요한 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방원을 유력하게 보고 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그리고 이미 보유하고 있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모두 다 속도 조절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분석을 내어주신 것 같고요. 다음은 테이버 전문가의 그림 표지판을 한번 볼 텐데 제가 저희 동기 수석이거든요. 운전면허 필기 100점이어서 예, 제가 1등인데 그 표지판이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연속 과속 방지턱이라고요. 아. 하나가 있으면은 그냥 덜컹이고 예, 두 예. 개가 있으면 덜컹덜컹이라는 뜻입니다. 더 속도를 좀 조절해야겠네요. 속도 조절이라기보다는 이제는 우리가 그 주식시장에서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대시세를 줬다. 그럼 대시세를 줬다라는 소리는 뭐냐 그러면 2년치, 3년치에 대한 기대값이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 상태에서 이게 쭉 이렇게 이제 뭐 크게 올랐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실적 발표가 나오고 눈높이에 맞는 그런 숫자가 나오면은 추가 상승이 가능하겠지만 예. 이게 섹터별로 종목별로 예상보다는 조금 오버슈팅이 있었네 그러면 오히려 이평선을 깨고 내려가는 모습을 여럿 보일 수 있다. 그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하셔야 되는 건 뭐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우리가 방산을 보시더라도 현대 로템을 따로 보시고 하나에어스페이스를 따로 보시고 이렇게 다 따로 보셔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섹터가 간다라는 그런 움직임과는 다르게 종목별로 하나하나가 다른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말 그대로 얘는 그래도 살아남았지만 얘는 약간 뭐 테마성이었네, 오버슈팅이었네 이런 식으로 완전 개별적인 종목 장세가 펼쳐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지금부터는 이 섹터, 조방원이라고 하는 이 섹터들의 아주 많은 약간의 그 방지턱들, 덜컹거림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정말로 그냥 조선이니까, 방산이니까, 원전이니까 이렇게 투자하실 게 아니고 각 종목별로 세부 실적을 추적을 하시면서 얘들이 그래서 어느 정도 서프라이즈가 났는지 이 기업이 다른 기업보다 어느 정도로 잘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 그대로 그 내부에서도 주도주가 갈릴 수 있다는 점. 최근에 보시면 우리가 2년 전에 변압기가 변압이라 그러면 다 올라갔던 그런 모습을 보였었지만 그 부분에서는 최근에서는 지금 변압기 내에서도 섹터가 좀 많이 갈려 있습니다. 앞으로 조선과 원전, 방산에서도 똑같은 그런 이슈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기업을 잘 고르셔야 앞으로는 수익을 좀 건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주의하면서 투자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3번 문제를 함께 풀어봤습니다.